이제 진행되는 내용들을 세일즈를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홈 변환하시고 여기 쿼리 추가라고 오른쪽에 있네요. 여기 쿼리 추가를 이 쿼리를 이 파일에 다른 쿼리에 추가합니다. 여기 이제 세일즈하고 인터내셔널 세일즈를 이제 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 탭에서 쿼리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나타나요. 그 두 테이블의 행을 단일 테이블에 연결합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두 개의 테이블을 결합하는 거니까 인터내셔널 세일즈를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결합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결합이 될 수 있나요? 보니까 그러면은 컨트롤 보고 추가로들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아직 안 돼 있고 세일즈에 보시게 되면은 이 country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country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원래는 이제 country가 없었었는데 이 세일즈 데이터에는 country가 확인이 됐고 널 값으로 이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세이핑 작업으로 US 값을 추가하는 거를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화면 상단 2번에서 이제 이 세일즈를 누르시고 프로덕트 타일 누른 상태에서 이제 열 추가 조건 예제 열 건지 조건열을 선택하시고 이 조건열 안에 여기다가 새 이름으로 country name을 하신 다음에 조건에서 컨트리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죠? 아까는 컨트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못했었는데 컨트리를 하고 같은 값은 음, 널이라고 적어주고 그다음 출력은 USA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값에서 열 선택을 옵션을 선택하고 열 선택해서 컨트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컨트리 네임 집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은 이 컨트리 네임이 새로 생겼어요. USA라고 하는 것들이.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죠? 이제 컨트리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얘를 홈에 들어가서 열 제거를 하고 열 제거한 다음에 얘를 컨트리로 이름을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파일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열은 저거 텍스트 바꾸고 다음 수익열 레버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얘가 지금 그냥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고정 10진수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제 US 달러로 나오게끔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새 데이터 안에 컨트리에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아까 USA가 이 인터내셔널 세일즈가 여기 포함이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일즈 안에 결합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는 USA 파일만 있거나 또는 USA 파일이 빠진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가 다 로드했더니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저펜, 멕시코, US가 다 들어가 있는 거가 확인이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확인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인터내셔널 세일즈는 저희가 필요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세일즈 안에 다 포함이 됐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로드 사용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기울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글자가 기울어진 거, 그죠? 여기까지 하면 이건 내가 데이터를 쓰지 않겠다는 거고. 그리고 쿼리 종족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요 쿼리 뷰 보기에서 거기를 들어가서 쿼리 종속성을 이제 선택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제 뭐 지오 데이터, 매니팩처러 데이터, 프로덕트 데이터
샘플 파일에서 인터내셔널 세일즈가 연결돼 있고, 세일즈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매개 변수, 샘플 파일 변환, 이런 작업을 거쳤다는 거를, 아, 이렇게 데이터들이 연결돼 있구나라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또 데이터 그 전환 작업한 거를 다 한 거니까, 홈에 들어가셔갖고, 갓김이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적용돼서 만들어지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Sales, Geo, Manufacturer, Product 네 가지만 오는 거죠. 인터넷 세일즈는 저희가 갖고 오지 않기로 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확인된 거를 이제 이 쿼리 작업을 미리 하고 이 데스크탑 안으로 데이터를 인터내셔널 세일즈와 세일즈 데이터, USA 데이터가 결합이 된 데이터, 그다음 매니팩처러 데이터는 뭐 행과 열이 바뀌어져 있는 데이터, 헤더를 바꾼 데이터들이 다 사전 작업을 통해서 쿼리 작업을 통해 진행이 됐고, 물론 거기에 이제 널 값들이 뭐 채워지지 않은 값들도 막 있기는 한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이제 클렌징을 해서 그 데이터 값을 정제한 다음에 지금 불러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불러 들어오는지만 좀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한번 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쿼리 작업이 되게 중요하긴 해서 데이터 값들을 뭐 변환을 하고 널값 채우는 것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어떤 널값을 채워놓을지에 대한 부분은 얘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긴 해서 데이터를 사전적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값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을 하고 거기에다 채워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보통 파이썬을 쓰게 되면 데이터가 뭐 수백 개, 수천 개 널값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자동으로 채워주게끔 프로그램을 짜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숫자를 채워 놓으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쿼리 기능을 잘 사용하게끔 되면 그리고 또 이렇게 작업해서 하나 갖고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다시 뭐 데이터 변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변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데이터가 이미 갖고 들어온 상태에서도 데이터 변환을 해서 들어가서 다시 쿼리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데이터들을 수정해주는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쿼리 기능하고 쿼리 기능을 사용했다가 다시 내 대시보드 기능을 이제 시각화를 하는 툴로 돌아왔다 이런 게 가능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걸 잘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전환이 되는 동안 뭐 전환되고 있을 거니까요. 추가적으로 몇 개를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쿼리 관련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뭐 복습도 할 겸 추가 이제 설명 안 된 것들이 있으면 이제 할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쿼리 창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이제 같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쿼리 창이라는 게 있고 쿼리 데이터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쿼리 설정, 그 설정된 스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텝을 이 X표를 지우면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을 다 뭐 삭제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인 거고 좀 편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복수의 파일을 읽어드리는 방법은 이제 폴더를 통해서 읽어드리고 뭐 헬스케어 데이터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폴더에다 그 폴더 하나 지정해 주시고 거기다 데이터를 하나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세일즈 데이터는 그렇게 데이터가 모아진 거를 확인하셨고 그걸 통합하는 것도 확인하셨고 USA 파일하고 통합하는 것도 했고 그래서 파일의 결합 방법을 지정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데이터 및 결합 변화를 통해서 쿼리 기능이 들어갔고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그래서 불러들이면서 뭐 쉼표를 구분하고 있고 첫 200개 행 기준으로 돼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을 거고 복수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은 아까 요 쿼리 추가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여기 쿼리에 있는 뭐 두 개든 세 개든 뭐 두 개, 세 개 이상 테이블도 결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하고 뭐 이런 데이터, 커스터머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두 개의 테이블 결합하는데 추가할 테이블은 여기 안에서 있는 것들이 여기 드롭다운 메뉴로 뜨게끔 되니까 요 쿼리 추가라고 하는 거를 탭을 클릭하게 되면 그래서 쿼리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결합할 수 있다. 이런 걸 실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서 뭐 추가 로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름 바꾸기 할 수 있고 다 해보셨고
데이터 통합하는 것들 좀 아까 했던 것처럼 쿼리 안에서 통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폴더에 집어넣고 통합을 할 수도 있고 뭐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를 한번 다운받으셔서 해봤던 건데 주식 데이터 같은 거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저는 네이버 부동산 뭐 강남 서초 송파의 데이터를 다 따로따로 이제 공개해 놓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뭐 어딘가에서 다운받으셔서 결합을 시켜서 한번 어느 부동산의 값이 뭐 올라가고 갖고 있고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도 한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좀 더 시각적으로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 지도 같은 거 다운받으셔갖고 뭐 올라가는 곳은 뭐 파란색, 떨어지는 곳은 빨간색으로 구분해주게 되면 올라가는 곳, 떨어지는 곳, 그다음에 떨어진 비율이 가장 많은 곳 같은 것들을 이런 시각화 툴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긴 하겠죠. 그죠? 그 데이터를 통합하는 거. 그 폴더에서 통합하게끔 하게끔 돼 있고 결합하고 하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내용을 쭉 보시고 여기 자세한 설명 앞에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안 하긴 하겠지만 여기 아까 이제 보완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해요. 옛날 데이터를 제가 또 한번 해봤던 거긴 해갖고 이걸 한번 보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 제거하는 것들 이제 해봤고 저희가 직접. 그리고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까 머리글 사용하는 방법,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하는 것도 해보셨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뭐 또 머리글로 사용한 열 이름 옆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해서 필요 없는 제목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 강남 서초 송파 파일에서 각각 레벨 1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첫 번째 열에서 레벨 1을 제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건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를 하는 거고, 또는 뭐 전체적으로 다 여기다가 열 이름을 일일이 다 적어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필터, 쿼리창에서 편집하고 싶은 탭을 열고 편집하고 싶은 열을 선택한 다음에 널 값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필터 버튼을 누르고 아무 값도 없는 널 값을 체크 표시를 해제하고 확인을 클릭하면은 커스트 열에서 널 값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널 값들도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타이타닉에 보면은 데이터가 한 900개 중에서 800개가 데이터가 있는데 어, 뭐 100개는 널 값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아예 클릭을 해서 널 값을 이렇게 체크를 안 하게 되면은 이 공백란이 있는 데이터는 싹 제거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갖고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널 값을 제거한 상태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 널 값에다 뭔가를 채워넣어서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은 나중에 해야 되긴 하겠지만 데이터가 되게 많은 경우는 널 값 싹 지워버리고 하는 것도 되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지운다는 거는 요 데이터 데스크탑에 있는 데이터 상에서 그러는 거지 원본 데이터 엑셀의 값을 다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바꾼 거고 근데 이걸 갖고 시각화하게 되면 그 시각화된 널 값이 없는 빠진 상태에서 시각화를 하고 그 시각화를 내보내기를 통해서 엑셀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엑셀 데이터, 널 값이 빠진 엑셀 데이터는 그렇게 다시 구하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이 널값을 지우고 나서 데이터 시각화 해서 원래 엑셀 데이터, 원본 데이터에서 널값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테이블 필드 이름 바꾸는 건 다 해보셨으니까 리네임 할 수 있고, 더블 클릭할 수도 있고, 또는 요 모델링 이런 거 통해서 데이터 값이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각 값들에 대한 요 유닛 프라이스라든지 형식을 바꿀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직접 앞에 있는 ABC라고 붙어 있는 걸 통해서 형식 값을 바꿀 수도 있고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해봤으니까 거기에 맞게 그 열 값에 맞는 데이터의 어떤 형식을 제대로 지정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 바꾸는 거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요. 변환 트랜스포머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바꿀 수도 있고 ABC 값을 눌러서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1번, 5번, 2번 통해서 2번, 3번, 4번으로 할 수도 있고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3, 4번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5번 눌러서 데이터 형식을 나타내는 표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뭐 데시멀 넘버로 바꿀 건지 텍스트로 바꿀 건지
뭐 픽스드 데시멀 넘버로 바꿀 건지에 대한 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에 대한 변수 값에 대한 각 그 행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값 바꾸는 거는 이렇게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값을 바꿀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성별을 할 때 MF를 M으로 할지 man으로 할지에 대한 리프레스 밸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까 이제 그 앞 시간에 그런 건 없었는데 요 값들을 전체적으로 젠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젠더를 클릭한 다음에 젠더에 대한 리플레이스 밸류라고 있어요. 이렇게 트랜스폼해서 리플레이스 밸류를 하고 M이라고 적혀 있는 거 대신 맨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쉽긴 하겠죠. 용어가 이제 뭐 서바이브도 0하고 1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뭐 S 뭐 D, 뭐 서바이브도 D로 바꿔준다든지 아예 전체적으로 다 서바이브도 뭐 that 이렇게 하고 뭐 바꿔준다든지 하는 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글자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각 그 변수에 해당되는 열에 대한 이 약자들을 이렇게 약어를 바꿔주는 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열을 추가하는 거는 해보셨고, 그죠? 열 추가했고, 네, 열 추가하는 거 하면 이렇게 열이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헬스케어 데이터에서 열을 추가하는 거, 열 추가를 했었고, 모든 열 추가를 해갖고, 열 이름 바꿔주고, 필요한 값들을 집어넣어주는 방법들이 있었고요. 열 이름을 입력하고, 여기에서는 환경상도 입력하고 열을 작성해 위한 샘플값 입력하고 두 번째는 이후에 CSV 파일명부터 추측되는 값을 입력해 주게끔 되면은 OK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여기서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 갖고 어떤 값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거를 계속 클릭하게 알아서 쫙 자기가 값이 생긴다는 거죠. 공백을 확인하고 환경상 더블 클릭 추가 로드를 해서 널이라고 되어 있는 공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추가 로드를 하면 널 값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값의 치환을 실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뭐 변환 탭 클릭 값의 치환하고 값 바꾸기를 하게 되면은 널 값을 다 바꿔줄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이타닉에서 필요한 행을 선택을 하거나 모든 널 값으로 되는 걸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찾을 값에서 8-5, 8-5, 8-6을 통해 갖고 그 값을 치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겠죠. 그 열 값을 뭔가 뭐 10으로 바꾼다든지 20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 전체적으로 공백이 되어 있는 값들이 10으로 바뀌거나 또 20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백된 값들을 치환해 줄 수 있습니다. 열 값이 중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수식을 이용해서 열을 추가하는 방법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열의 추가 탭에서 사용자 지적을 클릭해서 열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 텍스트 비포 데시멀 이걸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자 지정 열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열을 추가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조건을 지정한 열을 추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스 네임 열의 값을 조건으로 출력 값을 환경 상태를 지정하고 열의 이름 입력하고 요거는 이제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실 수가 있긴 한데 열의 값 지정하고 모든 항목을 지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 환경 상태를 지정하면 값을 취한 작업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그래서 열 추가 탭을 선택 클릭하고 조건열, 열 이름 입력, 아까 이제 해보셨죠, 이것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세 열을 추가를 해갖고 이렇게 세 열을 추가할 때 이런 조건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 제거하는 거는 뭐 리무브 컬럼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꼬리창에서 편집하고 싶은 탭을 열고 삭제할 열을 선택한다. 여러 개의 열을 삭제할 경우에는 Shift 플러스 클릭하게 되면은 Shift 플러스 B에서 G까지 하게 되면 쭈르륵 해서 다 한꺼번에 지울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지울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울 수도 있긴 하니까 컨트롤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하고 다른 열 제거를 선택하거나 해서 컨트롤 플러스 BDF를 하게 되면 BDF를 같이 한꺼번에 이제 선택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를 한꺼번에 다 지울 수가 있으세요. 열 분할하는 거는 아까 스프릿 컬럼 하는 거로 해서 했었고 어떤 스페이스로 할 건지 어떤 기호로 바꿀 건지
그러니까 공백이 있는 것들은 공백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컴마가 있는 거는 컴마로 나눌 수도 있고, 아까 뭐 그 짝대기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도 있고, 똑같이 병합도 할 수 있는 거죠. 병합하는 방법도 아까 설명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데이터를 뭐 소위 지지고 볶아하는 걸 계속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병합한 열을 추가하는 것들 방법, 병합한 열 이름 바꾸고 원래 있던 거 지워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 추출하는 것들은 필요한 일부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건데, 데이터 테이블의 English 먼스 네임 열에서 뭐 첫 글자를 추출해서 영문을 뭐 추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추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니어리 중에서 카운트 세 개까지만 해서, 그러니까 데이트에서 또는 뭐 세일즈에서 애드 컬럼을 해서 새로운 컬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로 내가 바꾸고자 하는 여기 제니얼이라고 돼 있는데 필요한 열을 클릭하고 그다음에 애드 컬럼하고 4번 엑스트랙트 하는 거고 엑스트랙트 기능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처음 세 글자를 엑스트랙트해서 열을 하나 만들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제니얼이라고 하는 데 있는 거를 얘가 젠이라고 이제 앞에 있는 글자만 적어낼 거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그러니까 되게 무슨 이거 왜 이런 거를 하는 거냐면은 데이터를 되게 편하게 보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면서 동시에 가장 아주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복잡한 글자를 막 집어넣는 것보다는 왜냐하면은 도표를 만들게 되면 January, February 하면 뭔가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막대 차트를 그릴 때도 복잡해지니까 뭐 FA, 뭐 February, FAB, MAR 이런 식으로 해서 월을 선택하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보기가 쉬워지겠죠. 그렇다고 뭐 J자만 넣고 F자만 넣으면 또 그거는 또 보기 어려우니까 최대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범위 내에서 가장 심플리파이 시키는 게 데이터를 정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이 새로 생기게 되면은 원래 있던 열은 삭제하면 되겠죠. 그 날짜에서 뭐 추출할 수도 있고, 열 추가를 클릭해서 뭐 마찬가지로 데이트 키를 하고, 그다음에 애드 컬럼하고 데이트를 추출한 다음에 위크를 추출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몇 주인지를 이제 주를 수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간 주열이 추측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로 연도, 날짜, 월 이렇게 요일이 적혀 있는 거를 주만 따로 추출해낸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쿼터로 나눌 건지, 위크로 나눌 건지, 데이로 나눌 건지, 몬스를 추출해낼 건지 추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업하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거를 설명드린 건데 사실은 이게 그 저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사실은 쿼리하는 작업이긴 한데 쿼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은 이런 기능을 잘 사용을 해서 그 복잡한 데이터들을 내가 진짜 보기 쉽게 심플리파이 시켜야지만 데이터를 난가 시각화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될 거고 또 그런 걸 사실은 파이썬에서도 작업을 다 일일이 원래는 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쿼리를 여러 번 사용을 해봐갖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갖고 다양한 데이터들 쿼리 작업을 통해서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가장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그잘 정제된 데이터를 갖고 뭔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한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의 일들은 이런 데이터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잘 정제를 해서 누구나가 쓰기 쉽게끔 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하는 기능을 잘 사용해서 많은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